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캡처 이미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화웨이 스마트 TV로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화면에 갑자기 현재 화면 앞에 두 명이 있습니다. 시청 인원을 제한합니다. 가정용 패키지를 구매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팝업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TV를 켜놓고 대화하는 것도 고위험 행동이 됐네. TV 감시가 정말로 지방까지 들어왔다며 조롱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화웨이는 광동성 동관에서 집 전체의 스마트 및 스마트 스크린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화웨이는 S시리즈 스마트 스크린을 소개하며 이 시리즈가 매우 고화질의 AI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에는 원격으로 가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TV가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TV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해 집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5월 지우 플랫폼에서 화웨이의 스마트 스크린에 AI 감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는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영상 앱이 가족 멤버십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화면 앞의 사람 수를 감지하여 시청 콘텐츠를 제한하며 한 명 이상이 시청하면 재생이 중단되고 사용자는 가족 패키지를 구매해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노출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도우인 플랫폼에는 화웨이 스마트 TV의 광고 영상이 많이 있으며 이 광고에서는 화웨이 스마트 TV가 내장된 AI 고화질 카메라 기능을 가장 앞세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영상은 화웨이의 원격 가정 감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화웨이 TV에서 네트워크와 연결을 열어 원격 가정 감시를 찾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웨이 휴대폰이 아닌 경우에도 스마트폰에 화웨이 스마트 라이프 앱을 다운로드해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에서 원격 가정 감시 기능을 여는 것입니다. 이때 TV 화면에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스마트폰에 TV가 향한 것이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카메라가 내장된 TV가 매우 보편화되었으며 특히 화웨이의 스마트 TV는 집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리 집도 화웨이 TV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카메라가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저는 원격으로 집을 감시하고 가끔 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웨이 카메라는 방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화웨이의 여러 스마트 스크린 모델에 카메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중국 언론 소상진보는 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저장성 온주 평양 순계마을의 한 휴양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새벽 3시에 방 안에 TV 상단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V를 켜자마자 카메라가 방 안의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TV는 이미 개인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7월 24일 허난성의 한 부부는 자택의 카메라에서 한밤중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신호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공의 감시 수단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감시 도구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 황 여사는 친구와 립스틱에 대해 이야기한 후 쇼핑 사이트에서 관련 립스틱 제품 추천이 바로 팝업된 경험을 했습니다. 산동성 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과 상품에 대해 이야기한 후 쇼핑 사이트에서 관련 광고가 추천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산동성 이 씨가 공적금 잔액을 조회할 때 얼굴 인식을 요구받은 후 몇 초 안에 여러 은행에서 대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는 사생활이 침해된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공적금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8월 4일 장수성의 한 주인은 한밤중에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다가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스마트 도어락이 자동으로 열렸던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감시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묘사된 상황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샤오미나 화웨이와 같은 기기가 사용자 동의 없이 도청과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의 중국 방문단은 출발 전에 사이버 보안 교육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독일인들에게 가능하면 개인 전자기기, 휴대폰, 컴퓨터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중국 체류 중 사용한 장비는 가능하면 기업이나 기관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교육기관은 전자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대화가 도청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자동차나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보호청 전문가들은 많은 전자장비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귀국 후 이러한 장비는 폐기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상하이의 한 IT 회사에서 근무했던 유 여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중공의 평안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천만 공정의 일부로 주요 목적은 영상 감시 시스템을 통해 중공 정권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여사는 이 프로젝트의 실제 목적을 알고 있었으며 참여를 꺼렸다고 했습니다. 천만 공정은 세계 최대의 영상 감시 시스템 중 하나로 얼굴 인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차역, 쇼핑몰, 극장 등 공공장소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의 감시 장비를 통해 대규모의 민간인 신원 정보를 빠르게 식별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 여사는 이 방대한 시스템이 중국이동, 중국유니콤, 중국전신 등 3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민간 기업에 아웃소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매우 무서운 이유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가정 내 TV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개인 생활까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거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며 개인의 사생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중공의 천망 시스템은 이미 2억 개의 공공감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의 공공감시 카메라 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유 여사는 또한 중공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IT 기업이 이러한 감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심천의 한 스타트업 IT 회사는 중공의 고위 간부들에게 개발 중인 앱의 감시 기능을 추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예를 들며 거의 모든 널리 사용되는 앱이 이러한 감시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천만 공정보다 더 강력한 선량 공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중국 농촌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영상 감시 시스템으로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위챗 사용자는 이 시스템이 너무 무섭다. 표면적으로는 가정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공안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정 내 구성원의 행동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정한 전면 감시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중공의 민간 감시는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도 승객들이 함부로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일부 운전사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차량 내에 공산당은 좋다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승객들에게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디디차를 탔는데 기사님이랑 수입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기사님이 한숨 쉬시면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얼마 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고작 4, 5천 위안밖에 못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사님 핸드폰에 경고창이 뜨더니 이 주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라고요. 기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손짓으로 쉬쉬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계속 말하면 또 창이 뜰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었거든요. 저는 기사님과 차 안에서 수입과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원래 차를 탈 때 녹음이나 녹화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안내음을 듣긴 했는데 그게 탑승자와 기사님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불법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증거가 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에도 창이 뜨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이 회사가 감시의 손길을 직원뿐만 아니라 승객에게까지 뻗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경고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차 탈 때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치 벙어리처럼요. 그런 경고창이 뜰 수 있다면 또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심지어 창이 뜨는 동안 이미 어떤 정보가 기록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큰 침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네티즌은 반중공 활동가 펑리파가 북경에서 공산당을 욕하는 사통교 사건이 일어난 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저장 시도는 성공했음에도 화웨이 P40의 사진 앨범에서 그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저장을 시도했으나 저장 실패라는 메시지만 떴다고 합니다. 다른 사진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사진만 저장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화웨이 휴대폰이 중국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준이 이미 상상 이상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고도화된 기술이 이 나라에서는 완전히 통제 도구로 변모하였고 중공은 도대체 자국민에게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중공이 도입한 인터넷 신분증이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관련 인터넷 인증과 인터넷 번호 응용 프로그램은 위챗, 샤오홍수, 타오바오 등 플랫폼에서 시험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증을 신청하고 신원 확인을 거친 후에 인터넷 신분증을 발급받아 각종 인터넷 플랫폼에서 실명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팬데믹 동안 시행된 건강코드와 유사하며 전 과정을 감시하여 사용자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계정 정지, 심지어는 인터넷 접근 차단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공이 체계적인 통제를 심화하여 공산당의 힘을 중국 사회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주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공의 장기적인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전략은 당과 국가의 권력을 모든 지역 사회에 침투시켜 경찰과 일반 시민을 통해 사회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이체 벨레의 평론에 따르면 중공은 또한 정법이라는 특수한 당무 관료 기구에 의존하여 이 방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약 1000만 명의 정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경찰의 총수를 5배나 능가하는 규모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감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공은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을 제때에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